일본, 우크라이나 분쟁 시 유럽의 천연가스 제공 검토.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유럽 에너지 위기가 커질 경우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에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거 일본이 지금 유럽이 에너지 몸살을 앓고 있죠. 지금 유럽이 러시아한테 뭐 에너지라든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거의 한 30%, 50% 이상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독일 노드스트리트 그 가스관 송유관도 막혔고 이래저래 뭐 노드스트리트 1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고 지금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그 에너지 원자재들이 정상적으로 송달을 못 받고 있죠, 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뭐 유럽 뭐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우리 영국은 또 금리 인상을 0.25%씩 지금 작년 12월, 올해 2월까지 두 번 0.5%를 올렸죠, 이미.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유럽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몸살을 앓고 있는데 러시아한테 그럼 너네 피해받지 말고 일본, 한국, 뭐 인도 이러한 그 에너지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유럽한테 대주겠다. 천연가스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뭐 한국, 인도. 근데 뒤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일본, 인도, 뭐 이렇게 한국 거쳐가지고 유럽한테 천연가스 줄게. 라고 하는데 뒤에 누가 있을까?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천연가스 수입국과 협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차단할라. 다른 공급원 찾아 나선 미국, EU. 자, 우리 바이든 정부 형님. 지금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는 유럽한테 뭔가 보여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유럽한테 뭔가 보여주면은, 미국 우리 국민들도, 우리 바이든 형님이 역시 유럽을 도와줬어. 바이든 띄우기에 나서야겠죠.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우리 러시아한테 지금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뭐 푸틴 계좌를 동결시키네, 푸틴 채채꾼들까지 달러를 안 바꿔주네, 뭐 러시아 은행이나 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서 EU를 도와주려는 움직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EU 너네 유럽 러시아한테 지금 천연가스라던가 에너지 원자재 못 받아?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한국, 뭐 일본, 인도 천연가스 계속해서 수출해주고 있는데 그 활로를 통해서 너네한테 뿌려줄게. 공급해줄게. 라고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른 공급원 차선 나선 뭐 미국, EU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바이든 정부 미국이 한국, 뭐 일본, 인도를 통해서 수입품을 유럽에 종종 판매해온 만큼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받은 수입품을 유럽한테 전달해서 대주겠다, 공급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 막 유럽 각기 그냥 뭐 국가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총소리만 안 났지 전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베일에 쌓인 개식 하이테크 기술 잔치 될까? 자, 지금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뭐 선수들끼리도 우크라이나 선수들 막 러시아 선수들 서로 막 굉장히 혈안이 막 됐다고 합니다. 막 이기려고. 그리고 막 나라 그 싸움에서 국가의 싸움에서 또 이게 선수들끼리 싸움이 또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많이 참석을 했거나 거의 특파원으로 가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뭐를 얻을 건지 어떤 실리를 갖출 건지 그런 것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중국이 얻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무엇이며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자, 한번 채팅창에 쏴주세요. 자, 그래서 2022년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 때보다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하면서 뭐 전체 출연자 90%가 넘는 3,000여 명을 10대 젊은 출연자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관중을 축소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우리 시진핑 형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이미 자존심이 상했는데, 자, 중국은 곳곳에서 자신들의 하이테크 기술을 가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선수촌 숙소에는 선수들에게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침대. 선수들이 스마트 침대 위에서 다 잠을 자고 숙식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당에서는 우리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일반 이렇게 일하시는 뭐 종업원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음식을 조리하고 로봇이 조리부터 배달까지. 굳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동선을 이렇게 겹칠 필요 없이 앉아만 있으면은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화 봉송에서도 로봇이랑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봉송을 했죠.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수소 연료 등 친환경 첨단 기술이 총동원됐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시는 분들은 코인을 안 하시고 뭐 자산시장 투자랑 연관 없으신 분들은 야, 중국이 많이 발전했네, 뭐 로봇이 막 저렇게 되고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끝날 건데,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셔야죠. 자, 스포츠 더불어 테크 잔치 열릴 것,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 하루 앞으로. 그러면서 베이징 뭐 지금 로봇이 음식을 전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로봇이 이렇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떨궈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 뭐 덮밥을 운반하는 덮밥 로봇, 햄버거를 만드는 햄버거 로봇,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바 로봇, 술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복도에는 보행자를 피해서 바닥 청소를 하는 청소 로봇, 살균제를 앞뒤로 분사하는 오미크론을 위해서 소독 로봇, 선수 뭐 관계자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링 로봇까지. 그냥 로봇들이 사람들 하는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자, 스키 로봇. 두 다리와 두 팔로 사람과 흡사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이 로봇은 스키 경기가 진행될 산림을 순찰하면서 긴급 구조 등에 사용된다고. 그래서 뭐 선수들이 경기장 이용하기 전에 안정성을 높여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지금 베이징 상그릴라 호텔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독약을 뿌리면서. 그래서 뭐 성화봉송 행사에도 우리 자율주행차가 릴레이로 주차로 참여했고, 그 휴대용 수중 로봇이 수중에서 릴레이를 하고, 수중에서 로봇이 성화를 전달하는 것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이라고. 자, 그래서 뭐 이처럼 중국은 스포츠 잔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잔치를 만든다는 차원, 5G 통신, 클라우드 중계, 인공지능 AI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그 이유가 뭘까? 중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자, 뭐 열차 내에도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돼가지고 2,700여 개 지점에 설치된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열차 운행에 활용된다. 요런 식으로. 역대 최초 친환경 올림픽 만들겠다 선언한 중국. 근데 이것도 말이 많죠. 말이 친환경이지 너네 친환경 아니지 않냐, 뭐 분석하는 업체, 분석하는 뭐 기사들이라던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좀 저격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자, 그래서 뭐 4대 이념으로 녹색 공유 개방 청렴을 제시했다. 자, 이러고 있고. 자, 뭐 안전과 건강이 우선. 그래서 반창고 체온계. 체온계는 체온 측정을 위한 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반창고처럼 이렇게 붙으면은 뭐 이렇게 체온 측정도 할 수 있고, 뭐 일상적인 그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온도가 또 스마트폰에 연동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계속해서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난방 의류 요거만 입고 있으면은 따뜻하게 또 추위를 녹일 수도 있고, 스키 헬멧까지 넘어지거나 뭐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뭐 스키의 보호를 가볍게 내구성이 뭐 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는 굉장히 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그네스님이 100% 인공눈인데 인공눈에 약품을 써서 눈이 녹으면 그대로 땅에 흡수된다고 하네요. 절대 친환경이 아니라고.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게 친환경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기름이 많아 느끼하고 맛이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 스타님이 말씀하시죠. 로봇이 제조를 했고 그냥 로봇이 제조를 하는 그런 그 장면만
그런 테크놀로지 부분적인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음식 맛이 어떻든 뭐 좋든 나쁘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이런 국가들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국들과 생산량 증대를 협의 중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 공급하는데 유럽한테 천연가스 공급하는 양을 늘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생산량 그 증대 협의를 중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한국, 인도 이 세 나라 국가 공통점이 뭐예요? 미국한테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천연가스 수입국이에요. 한국, 일본, 인도 뭐 개발하고 기업들 생산하죠. 에너지 원자재 필요하고. 근데 이 국가들한테 어떻게 돼요? 급한 대로 유럽한테 너네들이 일본, 한국, 인도들 우회해가지고 유럽한테 좀 지원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색도 낼 수 있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지지율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일본, 인도 등 미국이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할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유럽한테 천연가스를 원조해라, 지원해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바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뭐 노드스트림 2 해가지고 뭐 독일 거치고 프랑스, 네덜란드, 뭐 독일, 뭐 덴마크 이런 식으로 유럽한테 이렇게 뿌리는 구조가 아닌, 아 러시아 너네 천연가스 제대로 공급 안 해? 잘 됐네. 그럼 우리 어차피 시엘가스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 생산 많이 하고 있지. 지금 일본, 한국, 인도한테 지금 그 공급해주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인도를 통해서 유럽한테 공급할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색도 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자, 중국 전세계 1위 생산국, 수출국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이 고위급 인사들을 다 이제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어떻게 했어요? 푸틴 대통령 왔죠. 푸틴 대통령 와서 따로 오찬을 즐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귀빈급 대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바이든이라던가 우리 영미권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인권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권 문제가 명분이고 뭐 이슈 그 핑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토대로 참석을 안 했죠. 지금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보이콧 선언을 해서 지금 그 참석을 안 한 상태인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또 참석한 국가들 그 푸틴 말고 우리 또 중국한테 그 기름이라던가 석유, 원자재,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국가들, 아랍 국가들, 뭐 예전에 이제 그 구소련 때 그 통치되었던 국가들 해서 이제 원유라던가 이런 생산하는 국가들, 왜? 중국한테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지금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을 확대해가지고 새로 짓는 그 중국 원전에 러시아산 원자로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래서 뭐 미국에게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랑 단절을 해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전세계 생산량 뭐 수출량 1등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뭐 천연가스나 원자재, 석유, 뭐 석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러시아랑 단절하면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뭐 아랍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아니면 누구? 미국한테 또 의존을 해야겠죠. 근데 미국한테는 의존하기 싫어. 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계속해서 대치 중이야.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러시아랑 사이를 좋게 지내야겠죠.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금 사이를 좋게 지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를 지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 필요할까?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 필요한 이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 일단은 서쪽을 압박하는 우리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죠, 나토. 그 동진을 저지하는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토에 뭐 우크라이나 들어가니 많이 막 얘기하고 있고, 들어가면은 너네 뭐 쳐들어간다 뭐 하고 있고, 최대한 나토의 힘을 저지시키는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국이 뭐예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지금 대립 중이죠. 그럴 때는 러시아가 우리 유럽이랑도 천연가스 그 수출하고 공급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진부진하게 적게 공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타격이 큽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한들 그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수출하고 판매하고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공급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대립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천연가스를 못 팔고 있기 때문에 판매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고객, 전세계 1등 생산국, 전세계 1등 에너지 원자재 소비국 누구예요? 중국이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서로 고객들, 그리고 아니면 또 판매처들, 그런 개념으로 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로 이렇게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럼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나 정치 이익은 어떻게 될까? 이익들. 보통 올림픽을 보면은 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좀 파생적으로 얻는 수익이라던가 이런 이익들을 다 기대를 하죠. 근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 정치 이익이 마땅히 없어요. 이미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지금 정치적 이익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바이든 정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미권 국가들 아니면은 뭐 우리 또 유럽 국가들 참석을 안 했죠. 보이콧 선언을 했고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지금.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참석한 인원들 뭐 러시아 푸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랍이나 이런 그 석유나 원유 팔아야 되는 경제적으로 좀 자기들이 아쉬운 그런 국가들. 그리고 또 정치적 뭐 그렇게 됐고, 경제적으로는 뭐 중국 뭐 경제적으로 이익도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관중들도 거의 뭐 무관중으로 하다시피 운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도 없고 정치적 이익도 거의 뭐 미비하다, 뭐 빈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 때는 바야흐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패전국가 누구 있죠? 일본이 있죠. 일본 이제 패전국가가 있는데,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원래는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했는데 개최하기 전에 올림픽을 또 개최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리게 됐죠. 밀리고 나서 뭐 어찌됐든 간에 2차 대전 때 패배를 했고 패전국이 됐고, 일본은 64년도 때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그때 경제적으로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든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경제적 정치적 뭐 둘 다 수혜를 받고, 그럼에 따라서 73년도까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냥 전 세계 수출국 1위 그때 누구였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막 뭐 가치 뭐라 그럴까? 엔화 가치도 뭐 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됐을 때는 막 명품을 막 이렇게 휘감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일본이 성공적으로 뭐라 그럴까? 고도 경제 성장을 보냈고 잘 사는 나라로 딱 각인받았던 게 이제 1964년도 이후에 올림픽 개최로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 수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2008 우리 중국. 그만큼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굉장히 그 올림픽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행사고. 근데 2008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리를 둘 다 획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획득을 했는데 이번 베이징 때는 유난히도 오미크론 때문에 안 따라줘. 또 정치적 우리 바이든이 또 뭐 보이콧 해가지고 인권 문제 갖고 참석을 안 한대. 정치적으로도 못 갖췄고. 그러면 갖춰져야 될 게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가장 눈에 떴던 거, 눈에 띄었던 거, 로봇과 드론입니다. 가장 눈에 띈 기술, 로봇과 드론. 요거 두 가지. 가장 눈에 띈 기술과 뭐 경제적으로다, 아니 정치적으로 이익을 다 포기하고 로봇과 드론. 그러면서 뭐예요? 뭐를 내세웠어요 이번에? 하이테크 기술을 가시하려는 의지. 요거를 내세운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촌, 숙소에는 뭐가 있죠?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침대가 배치되어 있고,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제조하지 않고 로봇이 만들어 하고 배달까지 비대면으로 완전 그냥 오미크론 걸릴 그것도 비접촉, 아예 그냥 접촉도 안 하게. 그리고 뭐 스마트 하이테크 기술, 디지털 위안화, 뭐 성화봉송을 바닷속에서 막 로봇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스키 타는데 이렇게 안전 보호바 헬멧을 이렇게 딱 쓰면은 스키 타기 전에 뭐라 그럴까 지형지물이라던가 위험한 것들 다 파악할 수 있고, 데일밴드를 딱 붙이는데 반창고가 체온 조절까지 돼가지고 그 체온 조절이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몇 도인지까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이테크 기술. 그리고 또 호텔 안에는 그 소독하는 소독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죠. 아까 기사로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하이테크 기술을 가시하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스마트 하이테크 기술이랑 플러스 뭐예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알리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하이테크 기술은 가려져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굳이 중국 금융 관련 업종 말씀하신 분이 이제 영상통화를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통 이제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다운받는데 중국 관련된 그 핀코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뭐 그런 그 핸드폰, 중국계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뭐 풀렸다고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전 세계 각국 그 올림픽 취재하는 기자들도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딱 설치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핸드폰이 없더라도 외국 선수들한테 암스밴드라고 이렇게 갤럭시 워치나 아니면 애플워치 이렇게 있죠. 손목에 이렇게 매는 거. 그런 것들 다 지급하고, 굳이 인터넷 결제 없어. 인터넷이 연결 안 되더라도 뭐 산 위에 정상에서도, 아니면 뭐 지하도 하수도 이런 데서도, 아니면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NFC 결제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POS 단말기에 암스밴드 딱 착용하고 딱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 지갑이. 그런 식으로 지금 외국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계속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강점, CBDC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렇게 선보이는 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그래서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이익보다는 이번에 중국 하이테크 기술을 가시하는 의지다. 그게 뭐다? 스마트 하이테크 기술 이면에 숨어있는 디지털 위안화. 앞으로 1대1로 구축해서 너네 165개국 1대1로 우리나라 돈 빌려간 애들 다 뭘로 갚아? 디지털 위안화로 갚아. 우리가 철도 깔고 다 해줄게. 대신 소유는 우리 중국계 국영 기업이 소유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 다 갖고 나서 관리세 아니면 이용세 내라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 중국이 그런 움직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리 대금업이에요. 근데 고리 대금업에 쓰이는 그 지폐가 뭐다? 디지털 CBDC, 디지털 위안화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외국에서 쓰이는지, 왜 활용이 될 건지, 앞으로는 현금이 왜 없어질 건지, 앞으로 현금 쓸 필요가 왜 없는지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 미국, 뭐 유럽, 러시아, 그리고 뭐 나머지 국가들까지 다 이제 눈치 싸움 엄청 하고 있다는 거. 총소리만 안 듣지 뭐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에너지, 원자재, 뭐 국제, 뭐 경제, 정치 다 통틀어서 서로 이제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